안녕하십니까, 도피디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자전거 위에서 보내시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네 미담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임영권입니다. 취미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를 또 요청을 하셔서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를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에는 2020년에 코로나 한참 시작할 네네. 때쯤에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최 원장님이 네. 한번 김해에 있는 인도어 스포츠 그 지오 스포츠 가보자 해서 갔다가 처음에는 좀 적응 못하고 또 안 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1년부터 타기 시작을 했고, 랜도너라고 네. 좀 길게 타는 그 대회 시작한 것도 2021년 말에 시작을 했다가 브레베라는 본격적인 대회는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운동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 탁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이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운동 신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최 원장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나랑 자전거 타러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됐고, 최 원장이 그때까지 이제 좀 랜도너를 좀 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운전을 하고 몇백 킬로를 가도 힘든데 자전거로 그렇게 가는 게 제정신이냐 몇 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뭐 궁금하면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김해 거기 인도어 센터로. 그렇죠. 김해 지오 스포츠 가게 됐죠. 네. 그럼 최 원장님은 이미 예전부터 자전거를 오래 타셨네요. 그쵸. 그때도 이미 이제 몇백 킬로 타고 이랬었으니까. 네. 혹시 이 장소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이제 여기는 부산 동네니까 네네. 김해에 있는 지오 스포츠까지 준비하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되게 이제 부지런히 막 마무리하고 가기도 하는데 못 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휴게실을 좀 이렇게 개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소파 같은 거 다 빼고 평로라랑 저 안 보이겠지만 옆에 있는 이제 뭐 스마트 로라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TV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타시면서 TV도 보시고. 타면서 TV 보면 사실 인도어에서는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TV 없이는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보유한 자전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자전거는 2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사게 된 거는 여기 있는 위아이스 와스 프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이 모델을 사게 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200km 이상 안 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어로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된 거고, 2번째는 처음에 입문용 치고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내가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가 된 최 원장의 한마디가 뭐냐면, 좋은 자전거를 안 타면 제대로 못 탔을 때 네 실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탓하게 된다. 맞네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좋은 거를 사놔야 못 타도 내 탓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를 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프랑스 대회를 다녀왔는데, 물론 어떤 자전거를 타도 힘들겠지만 이제 포지션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매를 한 거는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를 구입을 해서 약간 좀 완충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오메트리가 너무 이제 공격적이지 않아서 장거리 타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침 그 PVP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PVP가 어떤 대회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랜도너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랜도너라는 자전거 대회는 200km, 최소 200km부터 300, 400, 600 혹은 1000 이상의 대회가 있는데, 이제 자력으로 어떤 형태의 자전거든지 상관없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가야 하는 대회고, 어떤 경쟁 순위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대회인데, 그 랜도너의 효시가 된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 랜도너 협회 중앙이 이제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PVP라는 대회가 시작이 된 거는 1891년인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뚜르 드 프랑스, 이거는 프로 대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 대회랑 아마추어가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프로는 떨어져 나와서 이제 뚜르 드 프랑스가 된 거고, 이 PVP라고 하는 파리에서 브레스트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1200km의 거리인데, 요걸 90시간 안에 들어오는 대회예요. 그래서 예, 순수하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보통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매해 참가를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2023년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간단하게 후기 좀 들려줄 수 있다면. 예. 또 계속 이제 최 원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년마다 열리는 대회거든요. 네네. 근데 2023년 전에 2019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약간 날씨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다른 대회보다 중간에 실패한 이제 확률이 되게 높았대요, 퍼센티지가. 근데 특별히 더 아시아에서 실패한 그 퍼센티지가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최 원장이 참가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최 원장도 템포 좋게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완주를 못했어요. DNF를 했는데 이제 4년 동안 일을 간 거죠. 내가 2023년도에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최 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데, 대신에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캠핑카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캠핑카를 되게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가가지고 캠핑카를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서포터 해줄 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이제 지오스포츠 이제 박프로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캠핑카를 운영을 해가지고 23년도에 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019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캠핑카 없이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19년도에 갔던 분들 얘기로는 황제 라이딩을 했다. 이렇게 서포트 받으면서 라이딩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서포팅과 준비 덕분에 아주 뭐 다 그 참가한 인원이 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 전부 성공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진 않으셨네요. 물론 안 힘든 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힘들긴 한데 그나마 이제 뭐 특별한 사고라든지 고비 없이 되게 그냥 힘들지만 즐겁고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가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들어왔을 때 박프로님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는데. 또 오실 겁니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또 온다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회가 된다면 그 서포트 없이 한번 또 해볼까라는 마음도 한켠으로 있기는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포트 없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PVP가 있었고, 그러면 작년 2024년도에는 뭐 이벤트가 따로 없으셨나요? 그 2023년도에 그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저랑 최 원장이랑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23년도에 그 PVP 대회를 나간다고 둘이 같이 한의원을 비웠어요. 그랬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렇기 때문에 그때 둘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짝수년에는 최 원장이 자전거 가고 홀수년에는 내가 가고 이렇게 번갈아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파리 대회, 이탈리아 대회, 런던 대회, 독일 대회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으로 나라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래서 파리 대회 같이 갔고, 작년에는 이제 그 이탈리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대회는 최 원장이 갔고. 갔다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한의원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제가 영국에 가고, 최 원장은 한의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브레베 저는 안 갔고요. 열심히 인도에서 열심히 타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계속 인도나 아니면은 뭐
퍼머넌트라고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네네. 다녀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주말에 이제 제가 탈 수 있는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주로 일단 타면 장거리로 타면 이제 100km, 뭐 200km 정도. 짧게는 안 타시네요. 뭐 한 번 가면 네, 다녀와야죠. 근데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은 네. 이제 가볍게 그냥 주말에 갔다 네. 오면 뭐 한 7, 80km 갔다 올 때도 있고 네, 그렇죠. 100km 미만으로 네, 네. 가는 경우 많은데 네. 말씀 들어보면 거의 일단은 기본 100km 이상으로 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나온 마실인데 끝까지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게 좀 있고 친구들끼리 또 이제 간절곶 가볍게 네네. 또 갔다 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해 주행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실까요? 내가 본격적으로 탄 게 2022년, 23년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바깥에서 탄 거 보니까 22년도에는 한 2,500 정도 됐고 네네. 그 다음에 2023년도 네네. PBP 갔을 때 네네. 그때는 한 밖에서 탄 거는 한 3,000 몇 킬로 됐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인도에서 탄 거를 보니까 네. 5,500을 탔더라고요. 평로라를 주로 타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탄 거리를 보니까 거의 9,400km 정도 네. 탄 것 같아요. 와, 그럼 거의 네. 만 킬로. 네, 그럼 조금 더 탔으면 만 킬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인도를 보통 여기서 이제 퇴근 후에 타시는 건가요? 여기서 타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이제 지오 스포츠 가서 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솔직히 여기서 타면 네. 지루하고 재미없고 네네. 이렇게 좀 약간 동력이 좀 적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키로수를 늘리기가 좀 쉽지가 않고 솔직히 이제 좀 힘들더라도 네. 지오 스포츠를 가면 와 이게 그 에너지가 솟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타면 막 100km 쫙 탈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좀 힘들더라도 네. 지오 스포츠 가서 타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올 시즌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3월이니까 열심히 또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의사로서 자전거를 타면서 좋았던 부분, 일반인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일하는 형태가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네네. 이제 환자분들 상대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햇빛 볼 일도 없고 좀 바람 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직업 특성상 뭐 주 6일 정도는 대부분 근무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약간 좀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만 싶고 했었는데 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탈 때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에너지를 딱 받고 오면 네. 아무래도 힘도 나고 네. 그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타다가 힘들거나 네.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준비를 잘하면 네. 안 생기겠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빨리빨리 좀 고쳐낼 수 있고 몸을 내 상태를 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한의사시니까 내 몸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네네. 좀 조치를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혹시 타시면서 뭐 다치셨거나 아니면 좀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처음에 600km 갈 네. 때였거든요. 네네. 광주 600km 대회 때였는데 와 한 400km를 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테이핑하고 막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왔거든요. 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항상 나갈 때 두 가지를 챙겨요. 하나는 이제 제가 잘하는 네. 약침 침. 이제 그리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진단 네네. 하고 이걸 두 가지를 꼭 챙겨갖고 다녀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바라든지 네. 뭐 그 음료도 괜찮은데 저는 그 사람마다 이제 그 먹으면 좀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네네. 저는 먹으면 이제 아랫배가 너무 묵직해지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에너지 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진단을 처음에 이제 딱 가지고 갔죠. 그래서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따고 하면은 자전거 타면서 먹기 힘들잖아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탕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로 가는 코스가 대부분이라서 잘 때 숙소에서 이제 야침을 제가 이제 좀 미리 이제 놔요. 그리고 자고 나면 좀 다음날 좀 셀프 치료가 가능해요. 아 좋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최근에는 뭐 좀 위험했던 순간이 없으셨나요? 타면서? 제가 넘어졌던 첫 번째는 이제 앞사람이라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히면서 넘어졌던 거. 아직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연습하다가 범어사 있는 데서 연습하다가 사거리였는데 저는 초록불이니까 직진을 했거든요. 근데 1차선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자기는 우회전을 하는데 나보다 분명히 빠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초록불로 직진을 하는데 저를 치고 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거리는 무조건 조심. 그래서 초록불이라도 항상 보고 그 다음에 레이더 꼭 켜고 이런 식으로 좀 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탈 때 뭐 박프로님이나 구코치님이나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웃고 떠들다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들바에서 손 대충 잡지 말고 항상 돌발 상황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뭐 도로에 뭐 있다든지 이랬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잘 잡고 전방 주시 잘 하고 그다음에 정말 집중해서 타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한의사로서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자전거를 추천하시는지? 한 200% 추천하죠. 왜냐하면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으로서도 정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좋은데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에 무리가 안 되려면 타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피팅의 중요성도 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자전거 타러 인도어를 가자고 하길래 왜? 나가서 타면 되지? 그랬는데 가서 타보니까 야 이게 피팅과 이제 타는 방법 이거를 지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물어봐요. 저 자전거 타도 되나요? 환자분들이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그냥 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 자전거 타니까 더 아파요. 무릎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전거 탈 때는 이런 자세로 타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 사이클을 탈 때에는 안장 높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안 다치게 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정말 좋은 운동이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거리 라이딩을 잘 탈 수 있는 임 원장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장거리를 잘 탄다라는 거하고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하고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잘 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페이스. 내 페이스가 여러 명 이렇게 타다 보면 막 가다 보면 누가 날 추월해. 아씨 하고 쫓아가. 그러면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이제 와트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저는 보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나 150, 130 이상은 난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면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그 와트에 따라서 좀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박 2일로 타거나 뭐 2박 3일로 타거나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졸음이에요. 진짜 졸리거든요. 타다 보면 막 거의 막 이런 상태로 탄단 말이에요. 타면서도 이게 엄청 졸려요. 이게 타다 졸리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막 자기 머리 때리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면서 악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데 졸리우면 무조건 자야 돼요. 그냥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시골길에 버스 정류장이나 정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쉬어야 돼요. 한 10분이라도 자고 타야지 안 위험합니다. 근데 안 자다가 꼭 사단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에 네네. 지인이 이제 프랑스에서 타다가 네네. 이제 밀바트로 들어갔다고 자다가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늘 졸음이 오면 꼭 자야 되고, 두 번째는 봉크 안 오도록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됩니다. 봉크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급은 해야 되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 시골길을 달린다거나 이제 한동안 이제 편의점이 없거나 혹은 또 일찍 닫거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코스에서 어디서 언제 보급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잘 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이 경로를 보시고 계획을 그렇죠. 다 네. 짜고 출발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어렵고 이런 것도 다 짜시고 네. 이제 보급로도 다 이제 다 짜셔가지고 이제 타시는 경우가 많고, 네. 여러 명이 탈 때에는 네. 사실 또 이렇게 계획 잘 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쫓아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2025년에 목표가 있을까요? 네, 그 2025년은 네. 이제 제가 대회에 나가는 해이기 네,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런던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1500km 대회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200, 300, 400, 600km를 타면 이제 슈퍼랜도너라는 타이틀을 주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1200km 대회가 있어요. 네. 올해는 1300, 1200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네. 6월 달에 열리는 1200km 대회도 아직 한국에서 하는 1200km 대회는 한 번도 성공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올해는 꼭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또 계획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면 또 좀 더 멀리 봐서 장기적인 목표가 또 있을까요? 장기적인 목표는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다치고 네. 저는 좀 오래 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즐거운 스포츠가 없는데 사고라도 났다든지 네. 뭐 종종 들려오는 이제 뭐 부상 소식, 사고 소식 듣다 보면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진짜 중요한 게 안 다치고 오래 타는 거, 그게 우리 그 동호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뭐 작은 선물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건강하게 라이딩 하시라고 네.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비싼 거. 아미노바이탈 네.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선물 하나 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있네요. 예. 공진단인데 열심히 드시고 너무 예쁘게 포장을 또 감사합니다. 네. 잘 먹으면서 저도 운동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임원장님과 도피디였습니다. 아까 제가 러닝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네, 러닝머신도 하고, 상체가 이제 조금 부실해질까봐 러닝머신도 러닝머신. 같이 해서 네. 이제 얘네 하고 뭐가 되게 많네요. 네, 그 좀 이 안에서 이제 올인원으로 좀 꾸려볼까 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요. 거의 그다음에 헬스장이네. 또 헬스. 이제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할 때는 네. 이제 여기서 좀 휴식을 좀 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책들은 이제 뒤에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얘네들이죠. 그래서 만화책들, 그래서 만화책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아직 이제 더 넣어야 되는데 이제 만화책 보면서 좀 휴식도 취하고. 와, 이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마음의 스트레스는 또 여기서 날리고 있습니다. 뭐 다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놀러 오십시오. 여기는 이제 롤라 타는 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롤라만 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게 이제 타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타다가 꼭 TV를 봐야 돼요, 저렇게. 네, TV를 봐야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탈 수 있습니다. 네네.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스마트 롤라로 드리프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도 하고
평로라도 타고 혹은 뭐 간단하게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면서 예. 이제 이 화면으로 예. GPT를 예. 보는 거예요. 큰 화면으로 재밌겠다. 전 항상 폰으로 했는데.